눈에 들어온 건 식탁 위에 펼쳐진 한 장의 종이였어요. 이혼 대비 계획서.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재훈 씨, 이게 뭐죠? 제가 묻자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 정리한 거야. 그때 시누이가 서류를 낚아채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동생아, 내가 사람이야? 선영이를 이렇게 버릴 생각이었어. 딸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딸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다음 이야기 들으시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새벽 4시 반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방에서 남편 이불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 씨가 뒤척이는 소리였죠. 발로 이불을 걷어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녁 먹고 그대로 둔 접시들이었죠. 재훈 씨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소영이도 엄마 먼저 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찬물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접시를 닦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고요한 새벽이었죠. 하지만 이 고요함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온기가 없었죠.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재훈 씨와 재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긴 시간이죠. 하지만 이 집엔 여전히 가족의 온기가 없었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하얀 소파, 깔끔한 테이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5년 전에 찍은 거예요. 재훈 씨, 저, 그리고 딸 소영이. 3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특히 소영이의 웃음이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방문을 봤어요. 꽉 닫혀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늘 방문을 닫고 지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엄마 왜 앉아? 목소리가 졸린 듯 흐렸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어요. 응. 목말라서 물 마시려고. 소영이가 냉장고로 걸어왔습니다. 물을 따라 마시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요즘 잠 잘 못 자는 것 같은데. 예리한 아이였습니다. 제 표정을 금방 읽어내죠. 아니야. 괜찮아. 대답했지만 소영이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엄마 뭔가 고민 있지?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소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저는 들었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 혼자 다 끙끙 앓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말이 맞았거든요. 됐어. 엄마 피곤하면 자. 나도 들어갈게. 소영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또 문을 닫았어요. 딸깍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하늘 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53살이 됐습니다. 벌써요. 재훈 씨는 55살이고요. 저보다 2살 많죠. 전직 변호사 출신이에요. 지금은 대기업 법무팀 간부로 일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안정적이었고 소영이한테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3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따로 쓰게 됐어요.
재훈 씨가 먼저 제안했죠. 내가 코 골고 뒤척여서 당신 잠 설치잖아. 그렇게 말하며 짐을 싸서 옆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편했거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진 게.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어요. 곧 해가 뜰 시간이었죠.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이 집엔 온기가 없네.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와도 인사만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말엔 골프 가거나 친구들 만나러 나가죠. 소영이는 의부사빠한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요.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저는 그 사이에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17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 전 남편, 그러니까 소영이의 친아빠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친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바람을 폈었어요. 소영이가 4살 때부터였죠. 저는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소영이가 7살 때였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소영이가 울며 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붙잡고 울던 모습이요. 그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새로운 하루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을 거라는 걸요. 재훈 씨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는 소리였어요. 곧 나올 거예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야 했죠. 10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따라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침 7시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평범한 아침상이었어요. 국을 그릇에 담으며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소영아, 밥 먹어. 방문이 열리고 소영이가 나왔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식탁에 앉더군요. 엄마, 오늘 일찍 일어났네. 응. 새벽부터 깼어. 소영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조금 걱정스러워 보였죠. 엄마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제 표정을 읽어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 소영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재훈 씨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회사에서 먹을게. 그리고 소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학교 잘 다녀와. 네, 아저씨. 소영이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저씨라는 호칭이 여전히 어색한 모양이었죠. 저는 따라 나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세요? 남편이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요. 응, 야근 있어. 먼저 자. 또요? 요즘 계속 늦으시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불만 있어? 아니요. 그냥 몸 상하실까 봐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회사 일이 많다니까.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컸어요.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의 말투가 예전과 너무 달랐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소영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영이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소영이가 밥을 다 먹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학교 갈게. 저녁에 학원 가야 돼서 늦을 거야. 그래. 조심히 가. 소영이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식탁을 바라봤어요. 남편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나간 거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박 원장님이라고 떴어요. 받았습니다. 네, 원장님. 어이구,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박 원장님은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학원의 원장님이셨습니다. 66살이셨죠. 저한테 늘 잘해주셨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유, 그냥 실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평안하시고요? 잠시 대답이 막혔습니다. 평안하냐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원장님은 제 목소리 톤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실장님, 혹시 뭔가 고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실장님은 거짓말 못 하시는 거 저도 아는데.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원장님, 사람이 뭔가를 숨기면 그게 정말 안 보일까요? 왜요? 누가 뭘 숨기는데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원장님이 웃었습니다. 쓴웃음 같았어요. 실장님, 사람 문제는 숨기면 더 썩어요. 네. 제가 학원 40년 하면서 느낀 건데 말이죠. 사람이 뭔가 문제를 숨기면 그게 점점 커져요. 결국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실장님이 학원에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학부모든 강사든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알아채셨잖아요. 그건 제가 그냥 눈치가 빨라서요. 눈치가 아니라 관찰력이죠. 실장님은 사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셨어요. 표정, 말투, 행동. 그런 걸 다 보셨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할 때 수백 명의 사람을 상대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뭔가 숨기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숨긴 게 있으면 결국 다 드러나나요? 당연하죠. 언젠간요. 숨긴다고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흔적은 남게 돼 있어요. 말, 행동, 서류, 뭐든지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눈에 띄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였지만 원장님한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실장님, 혹시 집안에 뭔가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숨긴다고 사라지는 건 없어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숨긴다고 사라지는 건 없다. 중얼거렸습니다. 원장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배운 것도 그거였어요. 사람이 뭔가 숨기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표정, 말투, 행동 패턴, 모든 게 달라지죠. 그렇다면 재훈 씨는요? 요즘 남편의 행동도 그런 건가요? 저녁 6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학원이고 재훈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쭉 훑어보는데 낯선 곳들이 눈에 띄었어요. 강남의 레스토랑, 청담동 카페, 제가 모르는 주차장 결제 내역들. 여기가 어디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또 짜증낼 게 뻔했어요. 문제는 돈 관리였습니다. 재훈 씨는 결혼할 때부터 경제권을 쥐고 있었어요. 내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말했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생활비가 줄었어요. 지난달엔 300만 원을 줬는데 이번 달엔 25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라고 했지만 명세서를 보면 남편 개인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 같았어요. 저는 명세서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속이 답답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받았습니다. 네, 형님. 어이구, 선영아. 우리 동생 오늘도 야근이래? 신우이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동생 고생 많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늘 이래요. 남편만 챙기라고 합니다. 네, 형님.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말이야. 동생이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줘. 알았지? 네. 아이고, 우리 동생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데. 그런 사람 뒷바라지 잘해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 나 바빠서 끊을게. 동생 잘 챙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누이는 2명이에요. 둘 다 60이 넘었죠. 첫째 형님은 60, 둘째 형님은 58살입니다. 둘 다 저한테 늘 같은 말만 해요. 우리 동생 잘 챙겨라. 제가 어떤지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오빠였습니다. 친정 오빠요. 56살이에요. 야, 선영아. 오빠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술 마신 것 같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동생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술 마셨어? 조금. 왜 그것도 못 마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요즘 거의 매일 술을 마셔요. 올케 언니와 별거 중이거든요. 오빠가 바람을 피워서요. 오빠 술 좀 줄여. 야, 너나 잘해. 재훈이랑은 잘 지내냐? 응. 그냥 그렇게 지내지. 오빠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사는 거지 뭐. 오빠, 남자들 다 그래.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서까지 뭐라 하면 어떡해. 이해해줘야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계속 말했어요. 재훈이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 거야. 너무 따지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저한테는 남자들 다 그래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다녀왔어. 그래. 힘들었지? 소영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더니 저한테 왔어요. 엄마, 저녁 먹었어? 아직. 너 먹고 올 줄 알았는데.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김밥 먹었어. 엄마는 혼자 먹어? 응. 아저씨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소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저씨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래요. 엄마 아저씨 요즘 매일 늦으시잖아. 응. 회사 일이 많대. 소영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영이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집의 균열을요. 1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재훈 씨와 결혼하기로 했을 때 소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소영아, 엄마가 재혼하면 싫어? 소영이는 7살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엄마 행복하면 나도 좋아.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조심스러워 했는지. 결혼하고 나서도 소영이는 재훈 씨한테 선을 그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계속 아저씨였죠. 재훈 씨도 소영이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술 먹고 와서 말실수를 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아. 그때 소영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소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재훈 씨한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술 먹어서 그랬어. 미안해라고만 했죠. 그 뒤로 소영이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재훈 씨한테 더 거리를 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은 가족 같지 않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도요. 목요일 저녁 7시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는데 내용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었어요. 배달앱에서 온 거였습니다. 치킨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었거든요. 알림을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주문자 이름이 재훈 씨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시켜 먹나 보다 생각했죠. 아마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주문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 주소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모텔이었어요. 정확히는 모텔 302호였습니다. 회사 주소가 아니었어요. 모텔. 분명히 모텔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지?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모텔 주소였습니다.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실수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남편이 잘못 입력했을 거라고.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0분이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왜?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 했어요. 여보 치킨 주문하셨어요? 응. 왜? 주소가 모텔로 되어 있던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아휴, 내가 주소 잘못 저장했나 봐. 모텔로요? 응. 예전에 거기서 회의한 적 있어서 주소 저장해 놨나 봐. 그게 자동으로 입력됐나 보네.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준비된 것처럼 들렸어요. 회의요? 모텔에서요? 야, 요즘 작은 회사들은 회의실 대신 모텔 회의실 쓰는 데도 많아. 저렴하거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끊을게. 바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 저장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변명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학원에서 일할 때 들었던 변명들이요. 학부모들이 아이 성적표를 위조했을 때, 아이고,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강사들이 출근 시간을 속였을 때, 아유, 시계를 잘못 봤어요. 돈을 횡령한 직원이 들켰을 때, 제가 실수로 잘못 입력했어요. 다 똑같았어요. 실수라는 말로 덮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에요. 두 번째부터는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휴대폰으로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지난 주문들을 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같은 주소로 치킨이 주문되어 있었어요. 똑같은 모텔, 똑같은 호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2번,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실수는 2번 반복되지 않아. 학원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사람의 패턴을 읽는 법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패턴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 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쭉 훑어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보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집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이요. 거기 있었네.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 모텔에 있었던 거예요. 명세서를 더 봤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것도요. 패턴이 보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그 근처에서 카드를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실수라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소영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뭐해? 소영이가 나왔어요. 저는 얼른 명세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얼굴이 안 좋은데. 소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뭔가 있지? 말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이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소영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다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변명이요. 실수로 잘못 저장했다는 그 말이요. 학원에서 수백 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번엔 확실히 확인한다. 다짐했습니다. 첫 남편 때처럼 모르는 척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절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저는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텔 주소, 카드 내역, 남편의 변명. 모든 게 맴돌았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또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첫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8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35살이었죠. 소영이가 4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라고 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어요. 카드 명세서에도 이상한 곳들이 있었죠. 저는 알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참았어요. 착각일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결국 들켰습니다. 소영이가 7살 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받죠.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거였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소영이는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매일 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소영이의 울음소리, 제 가슴을 찢던 그 소리요.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야?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첫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2번째 남편까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거든요. 그럼 문제는 나야? 혼잣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부족한 거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요. 숨이 막혔어요. 학원 실장으로 10년을 일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상대했어요. 유능하다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왜 제 남편은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아내로서 부족한 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소영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소영이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죠. 왜 앉아?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물 마시러 나왔어. 너는? 엄마 소리 들려서 소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안 울었어. 거짓말. 눈 빨갛잖아.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뭔가 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나 때문이면 그냥 말해. 응? 무슨 소리야? 아저씨랑 안 좋은 거 나 때문 아니야?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거짓말. 나 알아. 아저씨가 나 싫어하는 거. 소영아. 1년 전에도 그랬잖아. 아저씨가 술 먹고 와서 말했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소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지?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더 행복했을 거야. 저는 소영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는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소영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친아빠 있었으면 엄마가 재혼 안 했을 텐데.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소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 건 엄마 선택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알았지?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울었어요. 소영이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가 또 그런 거야? 첫 아빠처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제발. 소영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확실하진 않아. 그냥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럼 확인해야지. 응? 엄마, 첫아빠 때처럼 참지 마. 이번엔 확실히 알아봐. 소영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른 같았습니다. 소영아, 엄마, 나 어려 보여도 다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소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엄마 편 들어줄게. 엄마 혼자 싸우지 마.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힘이 났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소영이가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엄마, 이번엔 절대 당하지 마.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응,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다짐했습니다. 소영이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기로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재훈 씨가 출근하고 소영이가 학교 간 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탐정? 필요 없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한테 15년 실장 경력이 있잖아. 학원 실장으로 일할 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법, 패턴을 읽는 법, 서류를 분석하는 법. 그 모든 걸 동원하기로 했어요. 먼저 카드 명세서를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장소별로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학원에서 회계 업무를 할 때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패턴이 보이죠? 석 달치 명세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같은 지역에서 카드 결제가 반복됐어요. 모텔 근처 편의점, 그 옆 주차장, 근처 음식점. 규칙적이네.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잡은 것처럼요. 엑셀표에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노란색으로요. 의심되는 항목마다 칠했죠. 다음은 차량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재훈 씨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요. 주차 모드로 설정돼 있었죠. 차 안으로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냈습니다. 집에 들어와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목요일 영상들을 찾았습니다. 재생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6시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오지 않았죠.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강남 쪽이었어요. 모텔이 있는 그 지역으로요. 거기 갔구나.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남편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2시간 후 나오는 모습도요. 2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가 2시간씩 걸릴까요? 말이 안 됐어요. 다음은 셔츠였습니다. 재훈 씨가 빨래 바구니에 넣어둔 셔츠들을 꺼냈어요. 하나씩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여자 향수 냄새였죠. 셔츠 깃을 자세히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색깔이 달랐죠. 좀 더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증거. 중얼거리며 머리카락을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학원에서 일할 때 배운 거였습니다. 증거는 항상 보관하라고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재훈 씨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이었거든요.
패턴상 그날 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6시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제 차 안에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6시 10분 남편이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요. 들키지 않게요. 남편 차가 강남 쪽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모텔 근처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다른 층에 주차했죠.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걸어갔어요. 모텔 쪽으로요. 정말 거기 가는구나.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남편이 모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사라졌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모텔 쪽으로 걸어갔어요.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할까요? 고민하는데 옆 건물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여자였어요. 젊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어요.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여자가 모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설마,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 뒷모습을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찍은 사진을 확대했어요. 그 여자의 옆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누굴까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떠올랐습니다. 소영이 학원 근처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자요. 혹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학원 근처 가게들을 찾아봤어요.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실. 한 프로필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대형 미용 스튜디오 운영자였어요. 이름은 윤세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제가 모텔 앞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윤세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SNS를 찾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있었어요. 공개 계정이었죠. 게시물을 봤습니다. 명품, 맛집,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위치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저녁들마다 같은 지역에 있었어요. 남편이 카드를 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일치하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나씩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증거를 모으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소영이를 볼 때마다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영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재훈 씨는 골프 간다며 나갔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소영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가 나왔어요.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죠. 소영아, 공부 힘들지? 괜찮아. 그냥 좀 쉬려고. 소영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응? 뭐가? 그거 아저씨 일 말이야. 저는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영이를 바라봤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해. 엄마 혼자 하기 힘들지 않아? 소영이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17살 아이가 할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소영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더니 뭔가 가져왔어요. 노트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 소영이가 노트를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노트 표지에 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소영아, 이거 괜찮아.
엄마가 봐도 돼.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소영이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재훈 씨와 결혼한 해였습니다. 오늘 엄마가 재혼했다. 새 아빠가 생겼다. 사실 좀 무섭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읽어 내려갔어요.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주신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친아빠 같지 않다. 선을 그은 것 같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몇 년 후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봤다. 용기 내서 아저씨가 멈칫하셨다. 그리고 응이라고만 하셨다. 웃지 않으셨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아빠라고 부르면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다. 아저씨는 그냥 어색해 하셨다. 그 뒤로 다시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를 봤어요. 소영이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제 익숙해. 익숙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10년 동안 손님처럼 살았어. 이 집에서 내 집 같지 않았어. 소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아저씨도 나한테 그랬어.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 나도 알아.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니까.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소영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소영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든 거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가 나 없이 재혼했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아저씨도 나만 없었으면. 소영아. 저는 소영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마주 봤어요. 엄마한테 넌 전부야. 알았지?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여기까지 못 왔어. 소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그냥 엄마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소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울었어요. 소영이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가 정말 그런 거면 이번엔 우리가 당하면 안 돼. 응? 첫아빠 때처럼 엄마 혼자 울게 하면 안 돼.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소영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17살이지만 어른처럼 보였어요. 엄마, 우리 둘이면 이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 소영아. 엄마,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아저씨가 우릴 무시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했어요. 10년 동안 손님처럼 살았어. 눈치 보면서, 조심하면서, 이젠 지겨워. 소영아, 엄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근데 이제 엄마 편에 서기로 했어.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게요. 엄마, 우리 절대 지지 말자. 저는 소영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힘이 났어요. 응, 우리 절대 안 져. 모녀의 연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세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윤세나의 스튜디오 정보가 나왔어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이었죠. 오피스텔이네. 중얼거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오피스텔 안에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학원 실장할 때 자주 했던 일이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소유자 정보를 확인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소유자 명의가 재훈 씨였습니다. 제 남편이요. 이게 뭐야? 속삭였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김재훈 명의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줬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봤습니다. 취득 날짜가 나와 있었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 조사했습니다. 대출 정보도 나와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2억 원 대출을 받았더군요. 2억.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집 돈이었을 거예요. 재훈 씨가 관리하는 돈이요. 다음은 자동차였습니다. 세나의 SNS에서 봤던 그 외제차요. 메르세데스 벤츠였어요.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학원에서 학원차 관리할 때 배운 방법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명의가 또 재훈 씨였어요. 리스 계약으로 돼 있었습니다. 리스. 학원 실장할 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리스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예요. 실제로 타는 사람은 따로 있죠. 계약서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월 리스료가 200만 원이었어요. 누가 냈을까요? 남편 법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법인 통장? 저는 재훈 씨가 법인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들은 적 없었습니다. 법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찾았어요. 법인명이 나왔습니다. 재훈 씨가 대표로 돼 있었죠. 3년 전에 설립됐더군요. 왜 법인을 만들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훈 씨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법인이 필요할 이유가 없었죠.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서류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몰래 찾아봤어요.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었습니다. 재훈 씨 월급 통장에서 이체되는 돈이요. 500만 원씩이었어요. 그리고 나가는 돈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차량 리스료, 각종 공과금. 다 세나 관련된 거였어요. 이게 다 우리 돈이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꽉 눌렀어요. 월급에서 500만 원씩 빼서 법인 통장으로 돌리고 그걸로 세나 생활비를 댔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활비가 줄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라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세나한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관리비 내역도 봤습니다. 주차비, 인터넷, 전기세, 수도세 다 남편 법인 통장에서 나갔어요. 집도 차도 생활비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 우리 가족 돈이었구나. 세나가 SNS에 올렸던 명품 가방들, 맛집 사진들, 여행 사진들. 그게 다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아니, 우리 가족 돈으로요. 소영이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는데, 저희 노후 자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돈을 세나한테 쓰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인터넷 검색창에 재훈 씨 이름을 쳐봤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가 있을까 해서요. 오래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10년 전 거였어요. 클릭했습니다. 읽어 내려갔어요. 변호사 김재훈 씨 전처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문제로. 기사가 더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전처와 이혼할 때도
재산 문제로 싸웠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을 봤습니다. 이 사람 재산 숨기려고 법인 만들었대요. 전처가 거의 못 받고 이혼했다던데. 외도하고도 재산은 지키려고 하더라.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 전처한테도 똑같이 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 씨는 전처와 이혼할 때도 재산을 숨겼던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다 연결됐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계획적이었네.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훈 씨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외도하면서도 재산은 지키려고요. 저한테서 빼돌려서 법인에 숨겨놨던 거죠.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다음 목요일 저는 다시 재훈 씨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오피스텔까지 갈 작정이었어요. 6시 남편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 쪽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3층에 주차했어요. 저는 4층에 댔습니다. 차에서 내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어느 층으로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7층에서 멈췄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바로 그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어요. 제 발소리요. 702호를 찾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 재훈 씨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했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였죠. 그러게. 오늘 회의 때 정말 웃겼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태 섞인 목소리였어요. 오빠, 오늘 넥타이 멋진데? 제가 골라드린 거 입으셨네. 응. 내가 고른 거 입으면 기분이 좋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틈이었지만 보였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윤세나였습니다. 세나가 남편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빠 배고파요. 저녁 뭐 먹을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오늘은 내가 쏠게. 진짜요? 그럼 일식 먹고 싶은데. 그래. 가자.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얼른 복도 구석으로 숨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어요. 세나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외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젠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네. 첫 남편 때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라고요. 하지만 두 번째 남편까지 똑같다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선택한 거죠. 저 대신 세나를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피스텔 복도를 찍었어요. 702호 문패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탈 수 없었어요. 남편이랑 마주칠까 봐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첫 남편도 바람을 폈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똑같았어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저였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학원 끝났어. 집 갈게. 엄마 어디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답을 보냈어요. 엄마 곧 들어갈게. 저녁 먹고 있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소영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그 장면이요. 남편의 밝은 얼굴, 세나의 교태,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 모습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차갑고 무뚝뚝했는데 세나한테는 다정했어요. 나보다 저 여자가 더 좋은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울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으려 했어요. 아니야. 바람 맞아서 눈이 좀. 거짓말. 소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확인했어? 아저씨가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응. 봤어. 직접. 소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진짜 바람 피운 거야? 응. 소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또야 또 이런 일이.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소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소영아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잖아. 왜 엄마가 미안해? 소영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우리 왜 이렇게 당해야 돼? 쳐다봐도 이제 아저씨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모녀가 거실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목소리요. 세나였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누구세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 윤세나라고 합니다. 재훈 오빠랑 친한 사이예요. 오빠라고요? 네. 재훈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서요. 제가 좀 챙겨드리고 있어요. 세나의 목소리가 교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였어요. 저를 자극하려고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세나가 웃었어요. 낮게요. 아,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어머님, 요즘 재훈 오빠 많이 바쁘시죠?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오빠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집에서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서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지금 저한테 남편 걱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오빠가 힘들어 하시니까요. 세나의 목소리가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 속 도끼를요. 학원 실장할 때 배운 거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감정은 목소리에 다 나온다는 거요. 세나 씨,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겁나시죠? 네. 세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목소리에 다 나와요. 불안할 때 나오는 떨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 끝을 올리시네요. 확신이 없을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나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15년 동안 학원 실장으로 일했어요. 사람 읽는 건 제 전문이거든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뭔가요? 저를 자극하려는 거죠? 세나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낫게요. 어머님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뭘 원하세요? 그냥 어머님이 얼마나 아시나 궁금해서요. 다 알고 있어요. 정말요? 오피스텔도, 차도, 법인 통장도요. 다 제 남편 명의로 돼 있더군요. 세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어진 숨소리요. 어머님 그게 제 가족 돈으로 사신 거죠. 집도, 차도, 명품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나가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재훈 씨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다녀왔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라고? 윤세나라는 여자. 알죠?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넌 어떻게 해? 다 알아요. 오피스텔도, 차도, 법인 통장도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너 나를 의심했어? 의심이 아니라 확인했어요. 확인? 어떻게 감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넌 나를 의심만 해. 결혼하고 계속 그랬잖아. 당신이 바람을 피우니까 의심하죠. 바람? 증거 있어? 내가 뭘 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내 의심 때문에 미치겠어. 그럼 왜 오피스텔을 사줬어요? 왜 차를 사줬어요? 그건 사업 때문이야. 거짓말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내 딸까지 책임지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영이 얘기였어요. 뭐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10년 동안 키웠어.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까지 보내야 된다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릴? 난 내 자식도 없어. 너랑 결혼하면서 포기했잖아. 그런데 넌 뭘 해줬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내가 이혼하면 넌 빈손이야. 알아? 법이 그래. 내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 잊었어? 당신이 법을 이렇게 쓰려고 배운 거예요?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다 내 명이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의 본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소영이는 학교에 갔고 재훈 씨는 출근했어요. 아침에 마주쳤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영이 학교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소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집에 갈게. 학교는? 수업 안 끝났잖아. 못 있겠어. 지금 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소영이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소영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소영이를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이거 봐. 소영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 아저씨가. 소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영상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이 보였죠?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피스텔 아니었어요. 소파에 재훈 씨와 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붙어서요. 세나가 남편한테 기대고 있었어요. 오빠, 저 이거 갖고 싶은데. 세나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이었어요. 그래, 사줄까? 진짜요? 응, 내가 갖고 싶다면. 세나가 남편한테 뽀뽀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족 공유 계정이잖아. 그 여자가 아저씨 이메일로 보냈는데 자동으로 내 태블릿에도 저장됐어.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태블릿 보다가 알림 떴어. 그래서 봤어. 소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르륵요. 엄마 또야? 또 이런 일이야? 소영아. 첫 아빠도 바람 피웠어. 나 기억해. 7살 때. 엄마 울던 거. 소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재혼했잖아. 나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소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소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 소리치는 걸 처음 봤어요. 왜 우리만 계속 당해야 돼? 엄마는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소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난 10년 동안 눈치 봤어. 아저씨한테. 괜히 미움받을까봐. 엄마 힘들게 할까봐. 소영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아저씨잖아. 소영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소영이 옆에 앉았어요.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못 불러. 절대 못 불러. 응 그래도 돼. 10년 동안 참았어. 내 집 같지 않아도 손님 같아도. 그래도 엄마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소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근데 엄마도 행복 안 했잖아. 나도 행복 안 했어. 아무도 행복 안 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말이 다 맞았어요. 엄마 우리 진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영아, 나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이제 다 컸어. 소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첫 아빠 때처럼 나 혼자 울지 않을 거야. 이번엔 엄마랑 같이 싸울 거야.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너한테 이런 고생을. 엄마, 그만 미안하다고 해. 엄마 잘못 아니잖아.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요. 엄마, 우리 이번엔 절대 당하지 말자. 아저씨가 우릴 무시하게 두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가 맞았어요. 영상 그 여자가 일부러 보낸 거야. 응? 엄마를 자극하려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소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1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우리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반격해야 해. 저는 소영이를 안았습니다. 꽉요. 그래.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모녀가 거실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절대 지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소영이가 잠든 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재훈 씨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변호사 출신답게 깔끔했죠. 하나씩 꺼내서 봤습니다. 법인 서류,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이미 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맨 밑에 파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왜 이건 잠가놨지? 중얼거렸습니다. 수상했어요.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열쇠를 찾으려고요.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어요. 시도해 봤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재산분할 대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엑셀표가 있었어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법인 자산. 다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돼 있었지만 대출이 많았어요. 실질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통장엔 거의 돈이 없었습니다. 생활비 받는 통장뿐이었죠. 주식은 남편 명의로만 돼 있었습니다. 제 명의 주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법인 자산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에 없었어요. 이게 뭐지? 손으로 서류를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다음 장을 봤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재혼 씨 필체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최소화 방안. 읽어 내려갔습니다. 1. 법인 명의로 자산 이전 완료. 2. 아파트 대출 증액하여 실질 가치 하락. 3. 예금 법인 통장으로 이동. 4. 주식은 본인 명의만 유지. 5. 배우자 명의 자산 최소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계획적이었네.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 씨는 처음부터 이혼을 대비했던 거예요. 제가 최대한 적게 받도록요. 아파트는 제 명의지만 대출이 많아서 실제로 받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금도 다 빼돌렸어요. 법인 통장으로요. 법인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자산으로 분류되니까요. 그걸 이용한 거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소형 대학 등록금 지원 제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 없는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 없음. 이혼 후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거부 가능.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영이 대학 갈 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주려고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소영이를 10년 동안 키웠는데, 한 푼도 안 주려고 계획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수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르륵요. 더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보기 힘들었지만요. 부채를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방법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을 제 명의로 돌리고 남편은 법인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어요. 결국 이혼하면 저는 빚만 떠안게 되는 거였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10년이 다 거짓이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훈 씨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냥 필요했던 거죠. 집안일 해줄 사람, 체면 유지할 사람, 그리고 언젠가 이혼할 걸 대비해서 재산을 다 빼돌렸던 겁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크게요. 하지만 참았어요. 소영이가 깰까 봐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였어요. 엄마. 소영이가 불을 켰습니다. 저를 봤어요. 바닥에 앉아 있는 저를요. 엄마, 왜 여기서? 소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뭘 본 거야? 저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소영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응.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고? 나한테도? 소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우릴 이용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소영이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일어섰어요. 안 돼. 이렇게 당하면 안 돼. 소영아. 엄마, 도망가면 안 돼. 이번엔 절대. 소영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눈빛이 불타고 있었어요. 첫 아빠 때는 엄마 혼자 울었어. 나도 어렸고. 근데 이번엔 달라.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요. 엄마 나도 엄마 편이야. 우리 같이 싸우자. 소영아. 아저씨가 법으로 우릴 짓밟으려고 해? 우리도 법으로 싸우면 돼. 소영이의 말에 힘이 생겼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그래, 넌 맞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우리 절대 안 진다. 알았지? 응. 절대 안 져. 모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요. 이번엔 제대로 싸우기로 했어요. 소영이가 학교 가고 재훈 씨가 출근한 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원장님한테요. 여보세요, 원장님. 어이구, 실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원장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요. 언제 오실래요? 오늘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학원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등기부등본, 법인 서류, 카드 명세서, 재훈 씨의 메모까지요.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어요. 15년을 일했던 곳이었죠.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원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앉았습니다. 원장님이 차를 따라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재훈 씨의 외도, 재산 은닉, 이혼 대비 계획.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조용히 들으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며요.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원장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제가 실장님을 15년 봤는데요. 원장님이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실장님은 언제나 냉정하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해결하셨죠. 하지만 이번엔 제 일이라서요.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가진 능력을 꺼내세요. 제 능력이요? 네. 사람 읽는 능력, 서류 분석하는 능력, 패턴 찾는 능력. 다 있잖아요. 원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남편분은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셨죠? 법을 알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네. 실장님은 사람을 아세요. 그게 더 강한 무기예요. 원장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장님, 학원에서 일할 때 기억나세요? 횡령 사건 때요. 네, 기억해요. 그때 실장님이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서류만 보고 다 알아내셨잖아요. 맞았습니다. 강사 한 명이 학원 돈을 빼돌렸을 때 저는 회계 장부만 보고 알아냈어요. 패턴이 보였거든요. 숫자의 흐름이 이상했어요. 그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남편분이 숨긴 모든 걸 찾아내세요. 서류로요. 그리고 법으로 싸우세요. 하지만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요. 변호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실장님은 증거만 찾으면 돼요. 원장님이 명함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제 지인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이에요. 여기 연락해 보세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당하지 마세요. 실장님은 강한 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능력을 꺼내라. 맞았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학원 실장으로 일했어요.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짓말을 간파했고 강사들의 비리를 찾아냈고 복잡한 회계 문제도 해결했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요. 날짜별, 항목별, 금액별로 분류했어요. 학원에서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법인 통장 거래, 오피스텔 관리비, 차량 리스료,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가 언제부터 돈을 빼돌렸는지, 얼마나 빼돌렸는지요.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3년 동안 2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2억 5천.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이 대학 등록금, 저희 노후 자금, 다 세나한테 쓴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거든요. 다음은 사람 분석이었습니다. 세나의 약점을 찾아야 했어요. SNS를 다시 봤습니다. 세나의 인스타그램이요. 게시물마다 명품, 맛집, 여행, 과시하는 내용뿐이었어요. 불안하구나. 속삭였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거였어요. 과하게 과시하는 사람은 내면이 불안한 거라고요. 세나는 경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남편 사망 후 4년째였거든요. 그래서 재훈 씨한테 매달리는 거였어요. 약점이 보이네.
미소가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한테요. 안녕하세요. 박 원장님 소개로 전화드립니다. 아, 네. 선영 씨시죠? 원장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내일 오후 어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어요. 저녁에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뭐해? 준비하고 있어. 준비? 응. 싸울 준비. 소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달라 보여. 응? 표정이. 어제까지는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강해 보여. 저는 소영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 울어.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응. 우리가 이겨. 모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단하게요. 일주일 후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고 모든 증거도 정리했어요.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훈 씨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큰형님 환갑 잔치였거든요. 저는 일부러 그날을 택했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기로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누이 2분, 형부들, 조카들까지요. 큰형님이 반겼습니다. 어이구, 선영이 왔네. 재훈이는? 안에 계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훈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왔어?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 옆에 앉지 않았어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떠들며 먹었어요. 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긴장돼서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형님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훈 씨도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말?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재훈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님이 웃었습니다. 헛웃음이었어요. 뭐라고? 우리 동생이? 네. 증거가 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 재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등기부등본입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요. 재훈 씨 명의로 돼 있어요. 그게 왜? 여자한테 사준 집입니다. 재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량 등록증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요. 역시 재훈 씨 명의예요. 리스로 돼 있죠. 그건 여자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법인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가득했어요. 3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여자 생활비로요. 2억 5천. 큰형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컸어요. 오피스텔 관리비, 차량 리스료, 명품 구매. 다 우리 가족 돈으로 샀습니다. 재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 그만해. 아직 안 끝났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재훈 씨가 멈칫했어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훈 씨가 쓴 메모였어요. 이건 재훈 씨가 직접 쓴 겁니다. 이혼 대비 계획이라고 돼 있죠.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요.
재산 분할 최소화 방안, 법인으로 자산 이전, 소형 대학 등록금 지원 제외. 큰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였어요. 재훈아,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야? 재훈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대. 큰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한 목소리였어요. 둘째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재훈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형님, 저는 10년을 같이 산 가족을 이렇게 배신해? 소영이까지? 재훈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찍은 재훈 씨와 세나의 사진이었어요. 여자 이름은 윤세나입니다. 33이에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훈아, 내가 미쳤구나.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재훈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선영아. 큰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형님, 10년 동안 잘 챙겨달라고 하셨죠? 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재훈 씨는 저를 배신했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동생을 잘못 키웠네. 큰형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시댁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번째 응징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세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교태를 띠고 있었어요. 세나 씨, 저 한선영입니다. 어머님, 왜 전화를? 만나야겠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안 나오시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부정한 재산 취득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오피스텔 앞 카페요. 30분 후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세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세나와 마주 봤어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세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거였어요. 세나 씨가 받은 모든 것, 집, 차, 명품, 다 증거품입니다. 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에요. 돌려줘야 합니다. 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재훈 씨는 기혼자예요. 세나 씨는 알고 있었죠? 세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면 세나 씨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공범이에요. 저는 사랑해서... 사랑이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경제적 목적 아니었나요? 남편 죽고 4년째 불안하셨죠? 세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 말이 맞았던 거예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세나 씨가 쓴 돈이요. 2억 5천. 다 돌려받을 겁니다. 법적으로요. 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서요. 저는 어떻게... 오피스텔 빼고 차 빼고 명품 다 팔고 그래도 모자라면 세나 씨 재산으로 채워야죠. 세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이제 갈 곳도 없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세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응징이 끝났습니다. 석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승소,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6대 4. 제가 6이었어요. 오피스텔과 차량도 모두 환수됐습니다. 세나는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했고요. 소영이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응, 이겼어.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요. 엄마 고생했어. 너도. 모녀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 분할도 끝났어요. 소영이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오늘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영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저는 혼자 카페에 왔어요. 집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자리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편안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편안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늘 긴장했었어요. 첫 남편한테도 재훈 씨한테도요. 눈치를 받고 조심했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그래도 됐어요. 저 혼자니까요. 아니, 소영이랑 둘이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갈게. 저녁 늦을 것 같아. 미소가 나왔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 먹고 와. 소영이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늘 조심스러웠어요.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잘한 거야. 속삭였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까? 돈은 어떻게 벌까? 소영이 대학은 어떻게 보내나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작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박 원장님이 다시 학원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실장 자리였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어요. 선영 실장님,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실장님은 언제나 우리 학원의 기둥이었어요. 다시 돌아와 주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실장으로요. 자신 있었어요. 제가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숨긴다고 사라지는 건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박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맞는 말이었어요. 재훈 씨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다 드러났습니다. 오피스텔도 차도 법인 통장도요. 하지만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진실을요. 숨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전에 저는 숨었습니다. 첫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숨겼어요. 모르는 척했죠. 재훈 씨와 결혼했을 때도 불편한 걸 숨겼습니다.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숨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맞섰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아니, 숨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큰형님한테서였어요. 재훈 씨 큰 누나요.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우리 동생이 잘못했다. 미안하구나.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서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는요. 재훈 씨 소식도 들었습니다. 세나와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세나가 재산을 다 돌려주고 나니 재훈 씨한테 매력이 없었나 봅니다. 재훈 씨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실망이 커서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는 아니었어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나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여자 둘이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언니, 남편이 요즘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그래, 혹시? 모르겠어. 확인하기 무서워. 저는 멈칫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 같았어요. 옆 테이블로 갔습니다. 두 여자가 저를 봤어요. 죄송한데요. 제 말 들으실래요? 네. 확인하세요. 무서워도요. 숨기면 더 커져요.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겪었거든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릅니다. 재혼 여성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냥 한선영. 53세 한선영입니다. 학원 실장으로 일하고 딸을 키우고 제 삶을 사는 여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나 먼저 왔어. 그래. 영화 재미있었어? 응. 진짜 좋았어. 소영이가 웃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진짜? 그럼 치킨? 좋아. 시켜 먹자. 모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영이가 휴대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하지?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나도. 지금이 제일 좋아. 소영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소영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숨지 않는 삶.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제 저는 숨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무서워도요. 정면으로 맞설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10년의 고통 끝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